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를 맞이하여 해외 시장이 악재를 반영한 갭 다운 출발을 했으나 장마감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대폭등을 하였는데 옵션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된 흐름이었어요. 그래도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외 시장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비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급반등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상승은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그 PPI 경제지표 때문 또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것 때문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시장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선물이 시가 저가 출발을 했는데 365.85포인트 마이너스 1.86포인트 하락을 했다면 해외 시장의 움직임을 과도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전일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365선을 오후에 깨지 않는다면 오전장은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다라고 보았는데 그렇다고 해도 370선을 넘어가는 것은 좀 오버액션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개장 후 처음 지수가 반등한 동안 외국인들은 30분 만에 5천억이라는 선물 매도를 퍼부으면서 지수의 상승을 틀어 막았어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의 선물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무려 마이너스 0.6포인트나 저평가를 기록하는데 최근 들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황에서 제가 오늘은 한 마이너스 0.3포인트 저평가 또는 마이너스 0.4포인트 저평가를 기록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훨씬 강한 더 눌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쏟아져 나왔는데 무려 5천억이나 나왔습니다. 사실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5천억 나올 정도면 시장은 폭락해야 돼요. 그런데 오전장은 그렇다 쳐요. 반등이 제한적이고 또 홍콩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오후장에 다시 눌리면서 콜풋 양쪽 모두 꽝을 내는 흐름이 가능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오후장에 혹시라도 365 깨면 이거는 진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또 다른 게 있었습니다. 오늘 결정적인 흐름이 개장과 함께 15분 만에 개인들이 콜옵션을 무려 7만 5천 계약을 샀어요. 0.02포인트 이런 휴지 옵션도 많이 사고 0.23포인트나 0.95포인트 같은 그 콜옵션 한 327, 325 이런 것들도 대량으로 매수했거든요. 사실 이 정도만 개인이 그 15분 동안 이렇게 매수했다 보면 반대편에서 누군가는 개인한테 옵션을 매도한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관들이거든요. 그럼 기관들이 해치 차원에서 위로 시장을 올리지 않죠.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후장에는 내려갈 것으로 봤는데요. 자, 그에 비해서 개인들은 오늘 풋옵션은 거의 손도 안 뗐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콜 클래스와 풋 클래스의 유효 행사가 옵션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콜 클래스의 거래량이 풋 클래스보다 무려 10만 계약 더 가까이 많습니다. 그만큼 개인이 그 시가 갭다운 났을 때 온 영혼을 끌어모아서 콜옵션 물타기 매수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이 콜옵션을 죄다 휴지로 만들어 놔야만 시장이 올라갈 텐데 9시 40분까지 외국인들이 열심히 선물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놈들 뭔 놈이 현대차랑 삼성전자를 저렇게 무식하게 매수해야 되냐. 이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30분 만에 2천억이 들어왔거든요. 이는 프로그램 차익 매도 압력을 상쇄시키기에 충분했어요. 결국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하던 것을 걷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오전 10시부터는 열심히 콜 매도를 쳐대던 기관들마저 손절매를 시작해서 두 따블이 넘는 손실을 보면서 콜옵션 매도분을 환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기관들은 꾸준히 콜옵션 매도를 롤링업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추적해 나갔는데요. 저는 이런 투기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콜옵션은 행사가별로 100배 가까이 시세가 나기도 했고 10배는 우습지 않게 상승했죠. 그것도 실제로 체결이 가능한 영역 내에서 100배 시세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그걸 끝까지 다 이익냈다고 하기엔 좀 믿기 어렵겠지만 데이터로 보면 그래도 갭다운 출발할 때 그 콜옵션상 개인들 있잖아요. 최소 더블에서 한 2더블은 충분히 이익을 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콜을 매수하고 콜을 돈을 깨먹었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실력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은 현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파생 시장의 변동성 매도를 압도한 굉장히 독특한 시장이었다고 봐요.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두 가지 테마, 즉 반도체와 저PBR 주식에 대한 매수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금융주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인데 금융업은 좀 관치가 심하죠. 돈 좀 버는 것 같다 싶으면 어쭈 서민들 돈골 빼서 돈 벌어 하면서 다 두드려 패고 이래저래 뜯어가죠. 아니면
물어줘. 응? 안 물어주면 알지. 뭐 작은 거 하나 잡아서 기관 경고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길들이기 하거나. 또 제 속마음 또 얘기했다가 또 그 어제 제가 댓글 달린 거 보고 참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해서. 자, 어쨌든 다시 시황 돌아와서, 자, 그러면 왜 시장을 제가 상승으로 봤을까 이야기를 해보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CPI 발표 이후 시장이 완전히 부러진 것이 아니라 매도 물량을 엄청나게 잘 소화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갭다운 뭐 365포인트 딱 출발한다. 그러면 시가에 이미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고, 그리고 틀림없이 개인들은 물타기 콜옵션 매수를 무식하게 들어갈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결국에 내려갈 것이다라고 봤고, 또 하나는 기존의 레인지가 그 아래쪽이 365에서 38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를 벗어나서 결제는 웬만해서 안 해줄 것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면 최대한도는 370으로 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현물 매수가 많이 들어올 것은 저는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굉장히 특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ECB의 금리 동결이었습니다. 이번 ECB에서 금리 동결은 예상된 일이었고 성명문 또한 특별히 못한 이야기가 없었죠.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라가르드에게 ECB의 독립성을 확인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성명문에서도 국내 물가 압력이 강하고 서비스 물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페드는 6월은 물론이고 7월에도 지금 분위기 안 할 것 같죠. 지금 금리는 안 할 분위기죠. 근데 과연 ECB가 먼저 금리 인하할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 같아요. 라가르드 기자회견은 초반에는 무난하게 진행됐습니다. ECB는 연준에 이준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근데 미국은 중요한 금융 중심지이며 미국의 경제는 우리 전망에 반영될 것이라면서 이거 빠져나갈 구멍 만든 거예요. 미국이 금리 안 하는데 우리가 그 중요한 금융 중심지가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한다? 글쎄, 그건 고려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가의 주의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유가가 올라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CPI가 선형적으로 하락할 것 같지 않다. 이게 뭐냐면 그냥 점진적으로 오늘 또 빠지고 더 빠지고 이게 아니라 어떤 때는 좀 세게 오르고 또 어떤 때는 좀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선형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거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나 인플레이션 못 잡겠어. 이 못 잡고 있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언 딱 끝나가자마자 유럽 증시도, 유로존 채권 시장도, 유로화도 미국 세션 개장 직전까지 개장부터 급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의 뭐 1시간 동안 투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럽 지수 선물은 마이너스 1% 넘는 하락이 나왔고, 근데 또 시장으로 보면, 그 시장을 주봉으로 보면 지난주에 유럽이 1.8% 하락했고 이번 주 그때 당시 이제 쭉 빠진 게 1.8% 하락이에요. 그러면 종가를 더 밀어 제낀다 하더라도 이상한 것이 없었죠. 하지만 미국 증시가 아주 강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결국 유럽 증시는 라가르드의 기자회견 후 한 차례의 투매를 유도한 뒤에 장마감까지 꾸준히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상적인 반등을 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증시 흐름과 달리 채권 시장은 오늘도 장기물 중심으로 눌렸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미국 생산자 물가가 컨센서스보다 적게 나오면서, 즉 이 컨센서스가 전월비 0.3%로 증가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낮은 전월비 0.2%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채권 시장은 전혀 반등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유럽 세션에서도 채권 시장은 전혀 반등하지 못했고 오히려 미국채가 더 빠지면서 유로존 채권과의 스프레드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덕분에 유로화도 또 하락을 했는데 이 뭔가 소방수가 투입되기 전에 채권 시장은 좀 끝장을 보려는 것 같아요. 참고로 어제 새벽 2시에 있었던 30년 국채 입찰 나름 수요가 좋았죠. 그래서 채권 입찰 후 일시적으로 30년 국채가 반등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채권 매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장기물 중심으로 종가 저가로 처박혔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오지달러가 전일 워낙 많이 빠져서이기도 했지만 저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는데요. 그래도 상품 가격들도 많이 반등을 했죠. 그래서 그 외에는 뭐 특별한 통화들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또 현물 매수에 힘입어 신고가 갱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390달러까지 올랐어요. 와, 그냥 와우입니다. 와우. 예.
그 골드의 강세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를 낳게 하는데 시장이 어떤 임계점을 향해 가서 소리 없이 가는 것 같아요. 구리 또한 장중 등락을 보이다가 라가르드의 기자회견 마치고 유로존 3종 세트 주식시장, 채권시장, 통화시장 모두 함께 눌릴 때 같이 눌렸는데 미국 증시가 반등하고 그러면서 이제 낙폭을 상당히 회복했어요. 기름 또한 전일 마감 무렵 이란이 미사일 공격 임박했다 이러면서 급등했었죠. 근데 이게 뭐 나중에 모의 훈련 이 정도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조정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렌트 기름은 90달러를 지켜서 마감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이 분위기가 영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직전까지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전일에 엄청난 흔들기장이 있었는데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를 반복하면서 횡보를 했죠. 근데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지수 선물이 나름 고개를 든 동안에도 변동성은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 세션에서 시장이 부러지기 시작하면 미국도 오늘 하락 좀 세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근데 PPR 발표 직전에 나스닥 선물은 전일 엄청나게 받쳐대던 자리인 18,120포인트까지 내려가 있었어요. 순식간에 그 직전 저점이 18,050포인트였기 때문에 PPI가 예상치만 나와도 나스닥 선물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PPI가 0.4% 증가다 전월비 그러면 뭐 18,000도 깬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전월비 0.2% 증가로 나왔죠. 그래서 물가지수의 상승폭이 좀 줄어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나스닥 선물을 포함해서 주요 지수 선물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고 상승 반전에 성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PPI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것이나 이건 좀 아니었다고 봐요. 왜냐면 채권시장이나 통화시장 거의 반응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지표 발표 후에 지수 선물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CPI 발표 때 마이너스 1.2%를 그냥 1.8%죠. 그걸 다이렉트로 밀었어요. 물론 이젠 시가는 마이너스 1.2%로 출발을 했지만 어쨌든 PPI 잘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플러스 1% 올라갔냐? 그렇지 않았죠. 나스닥은 그냥 양전하는 수준 불과했고요. 자, 그러면 시장을 상승으로 전환시킨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오늘 의외로 나스닥 파워미터가 굉장히 셌습니다. 이 유럽 증시가 미국 세션 개장 후 아주 강하게 밀렸죠. 근데 그때 나스닥은 고가권에서 나름 엄청나게 버텼어요. 물론 1시간 연속 하락의 클라이막스 때는 나스닥이 전일 종가를 살짝 깨기도 했지만 그래도 S&P나 러셀이나 이거 회복 못하고 있을 때 나스닥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했죠. 게다가 그때 현물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종목이 상승도 그렇지만 아마존 신고가 가려고 했었고요. 그 무거운 애플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야, 이건 시장이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유럽 증시 투매가 끝나자 미국 증시도 상승 전환에 성공합니다. 자, 그런데 S&P는 유럽 마감 때까지도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러셀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었고요. 새벽 2시 30년 국제 입찰 마무리되고 증시가 오후장에 넘어가자 그다음부터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물론 애플 얘기가 나왔는데 애플은 그 전조쯤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원래 오늘 아침부터 파워미터가 굉장히 셌던 것은 오늘 현물을 좀 닥치고 위로 올리려고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새벽 2시 그러니까 오후장 돼서는 계속된 매수 압력을 매도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스탑을 풀면서 시장이 폭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오늘의 상승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커요. 왜냐면 나스닥이 오후장에 돌파해서 상승한 거 말고 오전장까지 반등한 위치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한참 횡보를 했던 그 중심선이 있던 18,320포인트거든요. 여기를 위로 돌파하면 어쩔 수 없이 스탑로스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종가까지 그걸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하락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후장에 그런 스탑로스 터지면서 지수를 끝까지 당겨서 나스닥 선물은 주봉상 양봉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지난주 주봉이 시가선까지 올라와서 시장이 하락은커녕 금요일도 시장을 또 당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마감을 했어요. 개별 종목에서는 내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애플이 4.3% 상승인데 애플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는 M4 칩 여기에 AI 기술을 적용할 것이다 이야기 때문에 폭등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뉴스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오늘 전체 인덱스 매수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그것으로 시장을 당기다 보니 새벽 2시 이후로는 애플도 쇼크오버 터지고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무엇이 됐든 애플은 오늘의 상승으로 지난 3월까지 눌린 자리를 한 번에 회복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바닥을 만들고 올라온 것이에요. 그래서 나스닥이 하락은커녕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외에 신고가를 기록한 구글이나 아마존도 그렇지만 엔비디아는 지난 3월 8일, 그러니까 한 달 전쯤이죠. 대량의 콜옵션 발행이 있었던 것이 지금 최다 만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풋옵션도 굉장히 많이 발행됐죠. 이것을 싹 죽여가면서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엔비디아 풋옵션 주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브로드컴 상승했죠. 마이크로소프트 상승 전환했죠. 이렇게 주요 AI 관련 주식들이 이상적인 상승 전환을 해서 다음 주까지도 나스닥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했는데 하나 더 모건 스탠리가 오늘 마이너스 5% 급락이 나왔죠. 주요 금융주들도 시장이 반등해서 완전히 소외돼서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이것은 채권 시장의 약세를 금융주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일이 터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일이 터진다면 지속적인 고금리 환경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변동성은 이상한 흐름을 보였죠. 이따가 대응절 이야기할 때 더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변동성이 죽긴 했는데 시장이 반등한 동안 참 더럽게 안 죽었어요. 새벽 2시 이후로 지수가 급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변동성 죽긴 했지만 그래도 15포인트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근월물 변동성 선물 만기가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그런데 변동성 선물 5월물과의 스프레드가 지금 0.8포인트밖에 안 되죠. 그리고 5월물은 잔존일도 길어요. 그래서 변동성 선물 5월물을 15.85포인트에 매수를 했는데 근월물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차월물 변동성은 저는 이미 레벨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번에 오버액션성 상승한다. 그러면 당장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겠지만 다음에 조정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하락이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갭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그런데 갭상승이 과할 경우에는 매도 관점을 대상하는 게 좋겠어요. 물론 당일에 하나였는데 어중간한 갭상승 그러니까 3포인트 이내일 경우에는 변동성 매도가 나온다 보고 오르면 콜매도 내리면 풋매도 이렇게 해서 역추세 대응하면서 프리미엄 감소를 노리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도 시장은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추세 매도보다는 그냥 단기 매도 정도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변동성 매도도 해외 시장만큼은 좀 따라가야죠. 그래서 변동성 매도도 같이 쳐두는 것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오지달러 매수 늘렸고 나스닥 매도는 모두 손질을 했어요. 시장이 가격 조정일지 기간 조정일지 그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거 조정이 아니라 나스닥은 레벨업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지션 정리했고요. 다음 주에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변동성 선물 5월물을 매수했고 이미 변동성이 저점을 본 이상 시장은 한번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또 강하게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이 이번 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포지션 치워온 것인데 금요일은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 외에는 별다른 지표 없죠. 시장이 별일 없으면 나스닥은 레벨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시장이 참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뭐 급락이 나올 것 같은데 미국 증시가 실제로는 유럽 증시는 21선 며칠간 깨기도 했죠. 근데 미국 증시 정말 강하네요. AI 내러티브가 쉽게 깨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트레이더의 조변 섞기는 죄가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락을 봤다가 아니라면 걷어내야죠. 끊임없이 시장과 호흡하면서 냉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